드림 코스메틱의 프리미엄 뷰티 라운지는 늘 고요했다. 고요하되 빈 것은 아니었다. 해운대에 오전 햇살이 너울져 들어오는 통유리창. 파도 소리와 닮은 저음의 앰비언트 음악. 천장에 매달린 목재 루버 사이로 흐르는 공기 정화 식물의 잎사귀들. 따뜻한 원목과 돌의 결이 만나는 곳마다 해안선을 닮은 곡선이 놓였다. 고급스럽도에 과장되지 않는 조명은 고객의 그림자를 부드럽게 길게 늘였고, 카운터 뒤 프레그런스 배선은 미세한 해조류 추출물과 시트러스의 향이 은은하게 피어올랐다. 윤세진 회장이 가장 아끼는 공간은 바로 이곳이었다. 드림 코스메틱이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던 10년 전, 그녀는 라 메종 루미에르라는 애칭을 붙여 이 라운지를 열었다. 단순히 머리를 깎고 손톱을 다듬는 곳이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회사의 철학 피부와 환경, 사람과 도시가 서로 빚어지는 균형을 보여주는 쇼룸. 세진은 커팅체어의 가죽을 직접 골랐고 해양 폐어망을 재활용해 만든 러그를 들여놓았으며 바닷바람에 달아 매끈해진 시글레스 파도에 다듬어진 유리 조각을 레지넌트에 심어 테이블 상판을 만들었다. 세부는 그녀의 집착이면서 동시에 위로였다. 오늘 해변은 안개가 옅게 깔려 있었다. 5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한 옆가르마와 견고한 턱 선을 갖춘 세진의 실루엣이 자동문에 비치다가 사라졌다. 문이 닫히며 풍경이 다시 유리 표면에 눌러붙자 향료의 기류가 한 번 더 가볍게 요동쳤다. 카운터의 어시스턴트들이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수고해요. 세진은 눈매로 웃고 고개를 아주 조금만 끄덕였다. 단정한 보폭으로 안쪽을 지나면서도 시선은 사방을 훑었다. 커트 스테이션의 각도, 바버 툴의 정렬, 대기 좌석의 잡지 모서리까지. 그녀의 걷기는 마치 레이저 레벨기처럼 방의 수평과 수직을 확인하는 동작에 가까웠다. 오늘은 신입 교육을 점검하는 날이었다. 무엇보다 최근 입사한 신입 헤어 아티스트 한소연에 대한 내부 평가가 유난히 좋다는 보고를 받았다. 손목의 탄력, 가위의 리듬, 두피 상태를 읽어내는 습관 기술적 지표들이 숫자로 정리되어 올라왔고, 고객 만족도 메모에는 손이 따뜻하다는 문장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따뜻한 손. 세진은 그 말을 좋아한다. 사람의 천은 가장 오래가며 가장 빨리 잊힌다. 사업 수치와 달리 온도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실 앞 복도에서 그녀는 박미나 비서를 만났다. 회색 수트에 단추가 반짝일 듯 말 듯 했다. 자료는 제 책상 위에. 세진이 낮게 말했다. 예, 그리고 오후에 벨루나 뷰티 관련 브리핑이 뒤로 미뤄요. 오늘은 여기부터. 미나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라운지 안쪽에서 짧은 비명이 뚝 끊겨 나왔다. 세진의 발걸음이 멈추고 음악이 한 박자 늦게 머뭇거렸다. 한 고객이 자리에서 급히 일어서다 옆을 지나던 신입과 부딪혔다. 은은한 금속성이 바닥을 스치며 굴러갔다. 작은 타원형의 펜던트였다. 낮은 구두 굽이 반사광을 토막내며 펜던트 옆을 스쳤다. 죄송합니다. 건너편에서 허리를 깊이 굽히는 목소리. 한소연이었다. 흰 유니폼 소매가 바람결처럼 얇았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과 당황 사이에서 작은 파문을 그렸다. 세진은 자연스럽게 몸을 숙여 펜던트를 주었다. 금속의 촉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의 피부에 닿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가 별 생각 없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사이 펜던트의 잠금이 살짝 풀리며 뚜껑이 열렸다. 시간이 발목을 붙잡았다.
흑백에 가까운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여자의 옆모습과 그 옆에서 웃는 남자의 얼굴, 해풍에 말린 듯한 머리카락, 빛으로 포개진 미소, 그리고 사진 바깥으로 번져 나오는 햇빛의 입자들. 그녀는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사진 속 여자는 윤세진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전구현, 심장박동이 한 두 건너뛰었다. 손끝의 열이 사진의 표면에서 되튕겼다. 바다의 소금기가 문득 혀끝에 내려앉는 것 같았다. 객관적이어야 하는 순간에 기억은 늘 주관적으로 침투한다. 세진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때만큼은 피할 수 없었다. 회장님, 박미나가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불렀다. 세진은 눈꺼풀을 아주 천천히 내렸다 올리고 그 사이 얇게 고르지 못한 호흡을 밀어 넣었다. 표정의 표면을 다시 다듬는 데에는 오랜 훈련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펜던트를 닫아들고 한소연을 바라보았다. 가까운 거리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얼굴. 아카시아 나무의 그늘처럼 고요한 이마. 웃음이 깃들 준비를 늘 하고 있는 입꼬리. 그러나 지금은 당혹감이 우선이었다. 소연의 눈 안쪽에서 작은 빛이 떨렸다. 혹시 방금 펜던트가 열린 것을 보았는가? 혹시 사진을? 조심하세요. 세진은 펜던트를 건넸다. 목소리는 담담했다. 담담함은 그녀에게 있어 방어막이자 전술이었다. 소연은 허둥지둥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 품에 넣었다. 손가락 마디가 미세하게 떨려 있었다. 손은 언제나 마음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미나의 질문에 세진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라운지의 동선을 따라 느리게 걷기 시작했다. 발끝은 교육실을 향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있었다. 그녀는 도자기 잔의 림을 손가락으로 더듬듯 라운지 곳곳을 둘러봤다. 기침 소리 하나 없이 정리된 공기, 차례를 기다리는 헤어 기기들, 바이오 기반 성분을 안내하는 작은 플래카드. 우리는 바다와 피부의 균형을 연구합니다. 드림 코스메틱의 문장이었다. 얼마 전부터 그 문장 끝에 작은 별표가 붙었다. 수익의 1%는 해양 환경 회복 프로젝트에 쓰입니다. 새로운 약속. 아름다움은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려보내는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은 사업 방침이 되기도, 사과의 방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귀에는 저 멀리 오래된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바닷가의 숍 유리문에 매달린 종소리처럼 작고 오래되었으며 희미하게 떨리는 세진아. 그날 오후 세진은 본사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박미나를 불렀다. 해운대 바다가 책상 위 달력의 푸른 테두리와 같은 색으로 반짝였다. 창틀에는 유리병에 담긴 해조류가 미세한 기포를 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우스 옆으로 펜을 옮겨놓고 목의 단추 하나를 느슨하게 풀었다. 한소연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출신, 학력, 가족관계, 가능한 모든 것. 그녀의 음성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세진은 창밖을 보며 짧게 답했다. 바다의 수평선이 선명했다. 이 선부는 언제나 그녀를 진정시켰다. 어떤 날에는 이 선을 넘어가고 싶었고, 어떤 날에는 이 선을 지키고 싶었다. 문이 닫히고 방에는 다시 고요가 들어찼다. 세진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순간 펜던트 속 사진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사진 속의 전구현이 아주 오래전처럼 웃었다. 웃음은 변하지 않는다.
세월은 눈의 가장자리를 바꾸고 피부의 결을 바꾸고 사람의 걷는 속도를 바꾸지만 누군가의 웃음은 기억 속에서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톡톡 두드렸다. 손끝의 리듬이 점차 균일해질 때까지 일정한 박동이 돌아오고 나서야 그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제일 아래 칸.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도록 홀로 놓여있는 낡은 앨범. 여튼 회색 천으로 쌓인 표지는 오랜 시간 동안 손바닥에 열을 먹은 물건만이 갖는 촉감을 품고 있었다. 앨범을 펼쳤다. 바다가 배경인 사진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녀의 20대 초반. 우현과 나란히 서 있던 계절. 해가 질 무렵이면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미래는 언제나 석양비처럼 이마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어느 사진 앞에서 한동안 멈췄다. 우연히 그녀의 목에 은빛 펜던트를 걸어주던 순간 우리의 꿈을 담아두는 곳이에요. 그 말은 지금도 사진의 가장자리에 작게 남아 있었다. 소금기와 햇빛이 만든 주석처럼 앨범의 또 다른 페이지를 넘기는 손길이 잠시 멈췄다. 30년 전 그녀는 아이를 가졌고 그리고 아이를 포기해야 했다. 그 사이사이에 격렬함과 침묵이 있었다. 가족의 성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결정은 너무 빨랐으며 그 어떤 설명도 감정을 대신해 줄 수 없었다. 해운대의 기차역에서 도심으로 향하던 오후. 그녀는 바닷바람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전화기가 짧게 진동했다. 박민아였다. 회장님, 교육팀에서 자료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한소연의 현장 피드백인데 보시겠습니까? 보내요. 잠시 후 메신저 창에 문서가 떴다. 고객 A 손이 따뜻했어요. 고객 B 내 피부를 읽는 것 같았어요. 매뉴얼을 따르되 매뉴얼의 빈칸을 읽을 줄 아는 듯한 태도. 마지막 줄의 표현이 그녀의 눈에 걸렸다. 매뉴얼의 빈칸을 읽다 그는 그랬다. 전구현. 그는 늘 규칙이라면 그 안의 여백을 중요하게 여겼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방향. 두피의 온도. 빗살이 만드는 소리. 그는 기술의 합이 아니라 몸의 속삭임을 듣는 사람이었다. 세진은 앨범을 덮었다. 방안이 갑자기 더 넓어졌다. 넓어질수록 고요는 더 날카로워진다. 그녀는 다시 창가로 갔다. 해가 서쪽으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바다 위로 작은 배의 한 척이 검은 실선처럼 지나갔다. 선은 결국 사라졌지만 지나간 자리에는 반짝이는 물결이 조용히 남았다. 우연일 거야.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모든 우연은 한 번쯤 운명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우연이다. 그래야 한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다. 설득은 일시적인 마취제다. 효능이 떨어지면 다시 통증이 올라온다. 그녀는 그것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회의실에는 벨루나 뷰티의 시장 보고서가 놓였다. 경쟁사의 신제품이 예상을 밑돈다는 내용. 디스플레이 화면 오른쪽에는 점유율 그래프가 잔잔하게 떨렸다. 그녀는 발표를 들으며 동시에 라운지에서 흘러나온 향의 잔상을 떠올렸다. 도대체 왜 지금? 왜 하필 펜던트? 회장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석팀장이 조심스레 말했다. 잠깐, 세진은 손목을 들어 시계를 보았다. 그러고는 화면 너머로 시선을 눌러놓듯 천천히 말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자료는 메모 업데이트해서 내일 아침까지 다시. 회의가 끝나고 모두 나가자. 그녀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눈썹 사이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다. 고개를 들었을 때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한 번호를 눌렀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번호였다. 신호가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렸다. 이어지는 것은 정적뿐이었다. 그녀는 끊었다. 다시 걸지 않았다. 타이밍은 그녀의 전공이었고 그만큼 실수를 경계했다. 밤 공기가 조금 차가워질 무렵 라운지의 뒷복도에선 한소연이 락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있었다. 세진은 알지 못했지만 소연은 출근 전마다 펜던트를 꺼내보았다. 어느 날부터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녀의 출발과 귀환을 확인해주는 일종의 여권. 오늘은 더 오래 들여다보았다. 펜던트 안의 사진 속 젊은 여인, 그의 눈빛이 자꾸만 자신과 겹쳐졌다. 닮음은 종종 병처럼 번지고 때로는 길잡이가 된다. 소연은 락커 깊은 곳에서 검은색 노트를 꺼냈다. 표지에는 그녀의 송글씨로 그린 레서피라고 적혀 있었다. 5해 동안 매일같이 적어 내려간 연구 기록. 민감성 피부 케어를 위한 천연 성분 배합과 두피 온도 변화에 따른 마사지 압력 조절. 해양성 미네랄을 활용한 쿨링팩의 최적 시간.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을 대체하는 지역 토종식물의 추출법. 드림 코스메틱이 추구해온 친환경 철학과 그녀의 손의 기억이 노트의 행간에서 서로 만났다. 그녀는 첫 고객의 카드를 다시 확인했다. 오늘의 첫 손님은 40대 초반의 여성. 홍조와 예민한 T존이. 고민. 소연은 손끝을 드기 위해 머그컵에 따뜻한 물을 잠시 쥐었다가 내려놓았다. 따뜻함이 손바닥에서 손등으로, 손목으로 넘어갔다. 그녀는 손을 깍지 끼고 서서히 풀며 마음의 속도를 손의 속도와 맞췄다. 한편 본사에서 야근을 끝낸 윤세진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거울 같은 벽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평정했다. 그러나 눈동자 안쪽에는 파도처럼 얕게 울렁이는 것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구두를 벗고 조용히 거실을 가로질러 서재로 향했다. 벽면에 한 칸. 금고가 손바닥 크기만큼 입을 벌렸다. 그녀는 조합을 눌렀다. 금고 안에는 몇 장의 문서와 오래된 봉투 하나. 봉투 위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전구현. 그녀는 봉투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다. 꺼내는데 걸린 시간보다 넣는데 더 오래 걸렸다. 시간은 늘 그렇다. 치우는 시간이 정리하는 시간보다 길다. 다음 날 아침, 해는 어제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떠 있었다. 라 메종 루미에르는 언제나처럼 조용했고 바다는 늘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고객들의 발걸음은 그 움직임에 맞춰 섬세하게 고르기를 바랐다. 소연은 첫 고객의 얼굴 위로 가볍게 수건을 올리고 손끝으로 이마의 온도를 확인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처음엔 약간 차갑게 느껴지실 거예요. 곧 편안해질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반쯤 낮추어진 파도소리 같았다. 이렇게 섬세한 관리는 처음이에요. 고객이 중얼거렸다. 소연은 살짝 웃었다. 피부가 오늘은 바람을 덜 타고 싶어 하네요. 그 말은 객관적으로 맞는 문장이 아니었으나 이상하게도 고객의 어깨 긴장을 푸는 데에는 정답보다 유효했다. 그녀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다. 기술이 마음을 따라갈 때가 있고 마음이 기술을 앞지르는 순간이 있다. 그녀가 노트에 가장 많이 적어둔 문장 중 하나였다. 점심 무렵 라운지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서 도시락을 먹던 소연은 태블릿을 켜 뉴스 헤드라인을 스크롤했다. 드림 코스메틱의 새로운 안티에이징 라인이
초반 성적에서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기사. 그녀는 기사 아래 댓글의 온도를 빠르게 훑고는 화면을 잠그었다. 숫자는 숫자의 속도로 움직인다. 하고 싶은 말들이 머릿속에 차올랐지만 그녀는 포크를 들어 올렸다. 식사를 남기는 습관은 몸의 리듬을 무너뜨린다. 몸이 흔들리면 손이 흔들리고 손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린다. 오후의 마지막 고객을 배웅하고 돌아서는 길목에서 그녀는 우연히 아니?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윤세진과 마주쳤다. 세진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다. 무엇인가를 찾는 듯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눈. 찾는 것은 대체로 잃었던 것이다. 잃은 것은 대체로 숨겨진 것이다. 숨기는 것은 대체로 아픈 것이다. 수고했어요. 세진이 먼저 말했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순간 펜던트의 금속이 미세하게 옷깃을 스쳤다. 찰나의 소리. 둘 다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것이 어떤 순간에는 가장 단단한 말이 된다. 그날 밤 바닷바람은 창문을 가볍게 흔들었다. 세진은 다시 앨범을 꺼냈다가 덮었다. 덮은 앨범 위에 손을 얹고 방금 전 라운지에서의 시선을 떠올렸다. 한소연 그 이름은 아직 종이에 적히지 않았다. 적지 않아도 이미 마음의 여백에 큰 글씨로 쓰여 있는 것들이 있다. 그녀는 전등을 끄고 방을 나섰다. 복도 끝에서 잠깐 멈췄다. 그 멈춤이 망설임인지 결심인지 그녀 자신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곧 알게 될 것이다. 어떤 문장은 마지막 단어를 쓰고 나서야 의미가 선명해진다. 다음 날 아침 박미나가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세진은 파일을 받았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기본 인사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출생 시기와 장소, 해운대의 소아병원, 보육시설에서 자랐다는 기록. 한 줄 한 줄이 작은 모처럼 종이에 박혔다. 손가락 끝이 종이의 가장자리를 스쳤다. 종이는 펜보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미나 씨, 저랑 오늘 오후에 외근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옛 동네로? 그녀는 아주 잠깐 웃었다. 간판이 오래됐을수록 깊은 의미를 품는 곳이 있어요. 미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충성의 다른 이름은 침묵이다. 창밖으로 봄빛이 더 들어왔다. 바다는 늘 같은 자리에서 다른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라 메종 루미에르의 거울들은 모든 표정을 기억했다. 어떤 거울은 사람의 얼굴을, 어떤 거울은 손의 떨림을, 또 어떤 거울은 아주 오래된 사진 속 웃음을. 윤세진은 서류를 정리하고 잠깐 펜을 내려놓았다. 펜은 어제보다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다. 무게는 대체로 기억에서 오고 기억은 대체로 사랑에서 온다. 사랑은 대체로 아픔에서, 아픔은 대체로 침묵에서, 침묵은 대체로. 그녀는 문장을 멈췄다. 아직 끝내지 않은 문장에게는 함부로 마침표를 찍지 않는 편이 낫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오후 그녀는 오래된 골목길을 걸을 것이다. 바래진 간판에 너니 낮에도 흐릿하게 살아있는 거리. 그곳 어딘가. 전구현의 가위 소리가 아직도 공기 속에 얇게 남아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녀는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멀지 않다. 라운지에서는 한소연이 조용히 락커 문을 닫았다. 그녀의 손은 어제보다 조금 덜 떨렸다. 펜던트는 심장 가까이에,
사진은 침묵 속에, 사진 속 젊은 여인은 오늘도 웃고 있었다. 어떤 웃음은 오래 걸려 도착한다. 어떤 만남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를 향해 걷고 있었다. 윤세진은 집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운대의 불빛이 파도에 부서져 반짝였고 넌사인의 글자는 물결에 따라 길게 흔들렸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현재였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25의 봄.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으나 모든 것을 꿈꾸던 시절로. 부산 동백섬 근처의 작은 골목길에는 낡은 간판이 달린 미용실이 있었다. 드림 가든 헤어샵. 해풍에 색이 바래고 비에 씻겨 흐릿한 글씨였지만 그곳은 늘 빛나 보였다. 그녀는 학원에 가기 전마다 그 앞을 지나며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유리창 너머에서 보이는 남자의 뒷모습 때문이었다. 그는 머리를 감기거나 가위를 드는 단순한 동작마저 악보를 연주하듯 진지하게 대했고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순간마다 특별한 리듬이 흘러나오는 듯했다. 어느 날 그녀는 결국 문을 열었다. 문에 매달린 작은 종이 맑게 울렸고 그 소리와 함께 전구현이 돌아보았다. 어서 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새지는 순간 심장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 파마를 하고 싶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그녀는 자신의 얼굴보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표정을 훔쳐보았다. 머리카락을 스치는 손끝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의 눈빛은 늘 진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거리는 빠르게 좁혀졌다. 저녁이면 함께 관갈리 해변을 걸었고 조개 껍데기를 모래 위에 던지며 미래를 그렸다. 그는 말했다. 언젠가는 제 이름을 단 미용실 체인을 만들 겁니다.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녀는 자신도 언젠가 화장품 회사를 세우고 싶다는 꿈을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배경 삼아 서로의 미래를 한 장의 그림처럼 그려나갔다. 어느 날 우현은 그녀의 목에 은빛 펜던트를 걸어주었다. 펜던트 속에는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우리의 꿈을 담는 상징이에요. 절대 잃어버리지 마요. 그의 말에 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꿈을 허락하지 않았다. 세진의 아버지는 거대 기업의 회장이었고 어머니는 명문가 출신의 외동딸이었다. 저런 남자와 결혼하면 내 인생은 끝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가족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임신 사실이 드러났을 때 분노는 폭풍처럼 몰아쳤다. 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다. 내일 당장 뉴욕으로 떠날 거다. 내 미래를 위해서야. 세진은 우현에게 단 한 번의 연락도 하지 못한 채 비행기에 올랐다. 차안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사라질 때 그녀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뉴욕에서의 시간은 감옥 같았다. 매일 밤 우현의 꿈을 꾸었고 뱃속의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느끼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하지만 어느 날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아이는 이미 입양 보냈다. 네 인생은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한다. 어머니의 냉정한 목소리에 그녀는 전화기를 떨어뜨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목에 걸려있던 펜던트를 잡아 뜨뜻이 빼내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그 순간 25의 세진은 죽었고 냉철한 윤세진이 태어났다. 감정을 지운 얼굴, 완벽주의에 매달린 몸. 그녀는 학업에 몰두했고 스스로를 다시 빚어냈다.
3년 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경영학 학위를 손에 쥐고 있었다. 눈물로 흘려보낸 밤들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드림 코스메틱을 창업한 뒤 그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속도로 성공을 거두었다. 세상은 그녀를 존경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공허와 상처를 알지 못했다. 현재로 돌아온 그녀는 앨범을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연일 거야. 혼잣말을 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걸어오고 있었다. 불씨는 작았지만 바람을 타면 언제든 불길로 번질 수 있었다. 며칠 뒤 박미나가 건넨 파일을 펼쳤을 때 그녀의 손은 떨렸다. 한소연, 출생 1994년 4월. 부산 해운대 어린 시절부터 보육원에서 성장. 날짜와 장소는 그녀가 아이를 포기했던 그때와 정확히 겹쳐 있었다. 창 밖에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흔들렸다. 위스키를 따른 잔 속에서 얼음이 천천히 녹아내렸고 그와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 굳게 얼어있던 기억들도 조금씩 풀려나오고 있었다. 30년 전 작은 골목의 미용실에서 시작된 사랑. 그리고 강제로 끊어진 인연. 그 인연이 이제 다른 모습으로 다시 다가오고 있었다. 윤세진은 알았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윤세진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펜던트 속 사진과 한소연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라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고 아무리 이성으로 다스리려 해도 감정은 깊은 물처럼 되살아났다. 책상 위에는 소연의 인사기록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그 문장을 수십 번도 넘게 읽었다. 출생 연도, 출생지, 그리고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성장했다는 기록. 모든 것이 정확히 자신이 포기했던 시간과 맞아떨어졌다. 눈을 감을수록 과거가 선명해지고 현재와 겹쳐지는 순간마다 심장이 세차게 고동쳤다. 결국 그녀는 오래 미뤄두었던 결정을 내렸다. 전구현을 찾아야 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가 여전히 해운대 어딘가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박민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드림 가든이라는 이름의 미용실을 찾아주세요. 오래된 간판일수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나는 의아했지만 묻지 않았다. 충성의 다른 이름은 침묵이었고 세진은 그 침묵에 의지했다. 며칠 뒤 한 통의 보고가 그녀의 손에 도착했다. 회장님, 오래된 미용실 하나를 찾았습니다. 간판에 드림 가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치는 해운대 뒷골목입니다. 그 순간 세진은 심장이 뛴 것을 느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가슴 깊은 곳의 떨림은 여전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외출 준비를 했다. 평소 입던 딱딱한 정장이 아닌 차분한 코트를 걸치고 화장은 최소한으로 줄였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도망치지 말자. 이번에는 끝까지. 해운대의 골목길은 30년 전과 크게 달라져 있었다. 화려한 프랜차이즈와 넌사인이 곳곳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낡은 간판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드림 가든, 흐릿하게 깜박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 오래된 유리문 안쪽으로 낡았지만 깔끔한 미용실 내부가 보였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으나 공간은 단정했고 모든 도구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벨소리가 작게 울렸다.
안쪽에서는 한 남자가 마지막 손님의 머리를 다듬고 있었다. 흰머리가 늘었지만 손끝의 움직임은 여전히 섬세했고 눈빛은 진지했다. 전구현이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들어 세진을 보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숙이고 손님의 머리를 마무리했다. 그 짧은 순간에조차 그의 직업 정신은 변함이 없었다. 손님이 나간 뒤 두 사람은 서로 마주섰다. 공기에는 무겁고 낯익은 침묵이 흘렀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말들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어느 것도 먼저 꺼낼 수 없었다. 우연히 먼저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군. 목소리는 낮았고 세월의 주름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세진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정말 오래됐네요.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의 세월과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를 옮겨 작은 사무실에 마주 앉았다. 벽에는 오래된 상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전국 미용 기술 대회 대상, 미용 명장 인증서, 그리고 낡은 포스터들. 그는 화려한 체인점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것이 분명했다. 우현은 서랍을 열어 낡은 앨범을 꺼냈다. 앨범 속에는 소연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다. 돌잔치에서 케이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긴장한 얼굴로 서 있는 모습, 중학교 졸업식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 페이지마다 박명숙이 보내온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다. 세진은 앨범을 넘기며 손끝이 떨렸다. 소연의 미소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작은 주름마저 닮아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미용 학교에 입학한 소연의 사진이 있었다. 우현은 그동안 몰래 소연의 재능을 지켜보며 그녀가 자연스럽게 미용의 길로 들어서도록 도왔던 것이었다. 세진은 숨을 멎은 듯한 기분으로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진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우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네가 떠난 뒤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너는 다른 세상에 있었고 나는 이 자리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세진은 눈가가 뜨거워졌다. 30년간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 순간 펜던트의 진실이 밝혀졌다. 우현은 그녀가 떠난 후 같은 디자인의 펜던트를 찾아 전국을 돌았고 결국 찾아낸 펜던트 속에 두 사람의 사진을 넣어 소연에게 전해주었다.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을 기다리며 그 목걸이가 이야기를 이어주길 바랐던 것이다. 세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노을빛에 물든 간판 위 글자가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드림가든. 30년 전 그들의 꿈이 여전히 이곳에서 살아 있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도망칠 것도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소연에게 모든 것을 고백할 시간이었다. 며칠 뒤 드림 코스메틱 본사 집무실.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세진은 책상 위에 2개의 서류 봉투를 놓았다. 하나는 소연의 출생 기록, 다른 하나는 새로운 민감성 화장품 라인의 기획안이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한소연이 들어섰다. 오른손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녀는 연구 노트를 들고 있었고 정장 차림으로 더욱 성숙해 보였다. 세진은 책상이 아닌 응접실 소파로 그녀를 안내했다.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소연은 노트를 펼쳐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보여주려 했지만 세진은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3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젊은 시절의 사랑, 임신, 그리고 강요된 이별. 소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야기가 자신의 출생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펜던트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세진은 첫 번째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출생 기록과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여인과 자신의 얼굴이 겹쳐지자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지금까지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상실,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세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등을 바라볼 뿐이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정영이 발밑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낮게 말했다.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녀는 두 번째 봉투, 즉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이 담긴 서류를 받아들고 회장실을 나갔다. 세진은 붙잡지 않았다. 오늘은 진실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언젠가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고요가 찾아왔다. 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그녀는 도망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기다릴 것이다. 소연이 다시 이 문을 열 때까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날 밤 책상 위에는 소연이 놓고 간 연구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빼곡히 적힌 기록들 속에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천천히 넘기며 딸의 흔적을 더듬었다. 놓쳐온 순간들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그녀는 처음으로 어머니로서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특유의 약품 냄새로 가득했다. 소연은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들어갔다. 한감 치료로 쇠약해진 박명숙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딸을 보자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소연은 침대 곁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평생 자신을 지켜준 따뜻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다. 잠에서 깬 명숙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서연아, 넌 내 딸이다. 그것만은 잊지 마라.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서 천천히 풀려나온 진실. 30년 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아기를 지키기 위해 도망쳤던 기억. 소연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병실 문가에 윤세진이 서 있었다. 차갑던 회장실의 모습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세진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명숙을 위해 준비한 영양식이 들려 있었다. 명숙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그녀를 바라보았다. 30년 만의 재회. 눈빛 속에는 원망도, 후회도, 그리고 용서도 담겨 있었다. 소연은 조용히 자리를 피하며 창밖을 올려다보았다. 펜던트 속 사진이 다시 떠올랐다. 젊은 시절의 세진과 우현, 그리고 그들의 꿈.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 꿈의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복잡했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찾아 나오는 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병원을 나선 한소연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퍼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흐릿한 그림자만이 번졌다. 머릿속은 여전히 회장실에서 들은 이야기와 병실에서 들은 고백으로 뒤엉켜 있었다. 윤세진은 자신을 세상에 내던진 친모였고 박명숙은 평생을 지켜준 양모였다. 하나는 잃어버린 진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포기할 수 없는 현재였다. 두 여인의 선택 속에서 자신이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파고들며 소연은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았다. 목걸이를 풀어 손바닥에 올려놓고 펜던트 속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미소는 분명 윤세진이었고 그 옆의 남자는 전구연이었다. 그들의 꿈, 그들의 사랑, 그리고 자신, 존재의 이유를 묻는 듯한 사진 앞에서 소연은 눈을 감았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마음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드림 코스메틱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신제품의 부진, 경쟁사의 공세, 그리고 내부 프로젝트의 혼란. 모든 것이 그녀의 부재 속에서 더욱 흔들리고 있었다. 윤세진은 회의실에서 수십 명의 임원들을 마주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지만 마음속은 늘 소연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소연은 결국 돌아왔다. 그러나 그 얼굴은 예전과 달랐다. 연구 노트를 품에 안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밝은 눈빛은 아니었다. 그녀는 곧장 연구실로 향해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쳐 놓았다. 그 안에는 민감성 피부 케어를 위한 새로운 배합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최근에는 환경 친화적 성분을 활용한 레시피까지 더해져 있었다. 단순히 피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를 위한 배려까지 담긴 연구였다. 그러나 마음속 혼란은 손끝에도 전해져 글씨가 예전보다 흔들리고 있었다. 하루는 윤세진이 직접 연구실을 찾아왔다. 직원들은 놀라서 길을 비켰다. 회장이 연구실을 방문하는 일은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세진은 조용히 소연의 노트를 집어들었다. 대단하구나. 네가 단순한 미용사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동시에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소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저는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이 연구가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누굴 위해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혼자 라운지 구석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펜던트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나는 누구의 딸일까? 그 순간 윤세진이 나타나 조용히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넌 내 딸이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소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나를 키운 건 어머니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세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게 말했다. 나는 너를 버린 죄인이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라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고 시간만이 해답을 줄 수 있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연구실에서 대형 거울이 쓰러지며 소연의 오른손을 깊게 베어버린 것이다. 순식간에 피가 번졌고 직원들의 비명이 이어졌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세진은 회의실을 박차고 나와 병원으로 달려갔다. 수술실 앞에서 그녀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비서 박민아가 물었다. 회장님, 왜 직접 오신 겁니까? 그러나 세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회장의 모습이 아닌 불안한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3시간의 수술 끝에 다행히 큰 신경은 다치지 않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최소 6달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이 이어졌다. 소연의 병실에 들어선 세진은 붕대로 감긴 오른손을 보며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미용사로 일할 수 없는 건가요? 소연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모습은 30년 전 절망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졌다. 세진은 차갑게 보이려 애쓰며 말했다. 회사가 책임지고 치료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소연의 연구 노트가 눈에 들어왔다. 세진은 그것을 집어들어 페이지를 넘겼다. 눈이 점점 커졌다. 그 안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혁신적인 연구가 담겨 있었다. 천연 성분의 새로운 배합법, 피부 분석 자료, 고객 피드백까지 치밀하게 정리된 자료였다. 이건 정말 놀라운 연구야. 너는 단순한 미용사가 아니구나. 소연은 몸을 일으키려 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무단으로 연구를. 그러나 세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의 재능은 회사의 미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세진은 병실을 떠나지 못했다. 잠든 소연 곁에 앉아 붕대에 감긴 손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30년 전의 선택이 다시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며칠 뒤, 세진은 마침내 전구현을 다시 찾아갔다. 골목에 들이가든 미용실은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고 그는 여전히 묵묵히 가위를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사무실에 마주 앉아 오랜 침묵 끝에 대화를 시작했다. 우현은 바래진 앨범을 꺼내 소연의 성장 사진을 보여주었다. 박명숙이 보내온 사진들이었다. 세진은 앨범을 넘기며 처음으로 소연의 미소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인정했다. 웃을 때 생기는 눈가주름.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까지 똑같았다. 우현은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떠난 후 전국을 돌며 같은 펜던트를 찾아냈고 그 안에 두 사람의 사진을 넣어 소연에게 전해주었다는 사실. 언젠가 소연이 진실을 알게 될 때 그 목걸이가 이야기를 이어주기를 바랐다고 했다. 세진은 눈을 감고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드림가든의 간판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도망칠 것도 없었다. 며칠 뒤 세진은 다시 소연을 불렀다. 이번에는 회장실이 아닌 응접실에서 그녀를 맞았다. 소연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흔들림이 보였다. 세진은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젊은 시절의 사랑, 임신, 그리고 강요된 이별. 소연은 펜던트를 쥔 채 울먹였다. 왜 그때 나를 지키지 않았나요? 세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긴 침묵 끝에 세진은 새로운 봉투를 내밀었다. 이번에는 새로운 화장품 라인의 기획안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네가 총괄해줬으면 한다. 그러나 소연은 봉투를 내려놓았다.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과거와 제 능력을 별개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다. 세진은 붙잡지 않았다. 오늘은 진실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기다려야 했다. 시간이 필요했고 서로에게 상처를 치유할 여유가 필요했다. 해가 저물고 회장실에는 세진만이 남았다. 그녀는 창밖의 서울 정영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소연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책상 위에는 소연의 연구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그 안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딸의 열정과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세진은 노트를 넘기며 놓쳐온 모든 순간을 마주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제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드러났고 상처가 아물어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직면했으니 이제는 미래를 만들어야 할 차례였다. 그리고 그 길의 중심에는 한소연이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윤세진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끝내 다치지 않는 서랍처럼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한소연의 연구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 빼곡한 글자들은 마치 잃어버린 세월의 조각처럼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소연의 열정과 송긋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딸의 삶을 그토록 오랫동안 몰랐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며칠 후 소연은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 박명숙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소연은 영양제를 건네며 말했다. 엄마, 조금만 더 힘내요. 명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손등에 닿은 눈물 방울은 말보다 깊은 언어였다. 잠시 후 명숙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연아, 네가 진실을 알게 되었구나. 소연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숙은 힘겹게 이어갔다.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 모든 걸 걸었다. 미란이 널 포기해야 했을 때. 나는 너를 내 품에 안았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세진이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명숙을 위해 준비한 영양식이 들려 있었다. 명숙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진을 바라보았다. 두 여인은 30년 만에 마주했다. 세월이 만든 주름과 상처가 서로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원망과 용서가 동시에 존재했다. 세진은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제 대신 우리 아이를 지켜주셔서. 명숙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 아이는 이제 스스로 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당신이 곁에 있어야 할 때예요.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병실을 나와 정원 벤치에 앉았다. 하늘에는 별빛이 가득했고 그녀는 펜던트를 꺼내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젊은 시절의 세진과 전구현, 그리고 그들의 웃음. 자신은 그 꿈의 증거이자 이어진 시간의 산물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고 그녀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며칠 후 세진은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소연에게 맡기려 했던 프로젝트를 단순히 회사의 사업이 아니라 그녀의 삶과 연결되는 무대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소연을 회장실로 불렀다. 책상 위에는 소연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시제품이 놓여 있었다. 천연 성분만으로 완성된 민감성 피부 케어 제품이었다. 세진은 차분히 말했다. 이제는 네가 이끌 차례야.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네 이름을 걸고 세상에 내놓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소연은 망설였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진실은 여전히 무겁게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회장님, 두 분이 계신다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함께하는 거야. 시간은 흘러 드림 코스메틱 부설, 뷰티케어, 재활센터의 개소식 날이 다가왔다.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4층 건물은 일반적인 병원과 달리 따뜻한 나무와 돌로 마감되어 있었다.
마치 집처럼 편안한 공간. 이곳은 단순히 재활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1층은 피부 관리와 메이크업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고 소연이 개발한 민감성 피부 케어 라인의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2층은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전문 공간. 3층은 재활 중인 미용사들을 위한 교육장이 마련되었다. 우연히 직접 강사진을 구성했고 세진은 최신 장비를 지원했다. 4층은 연구소였다. 소연이 이끄는 연구팀이 민감성 피부를 위한 새로운 포뮬러를 개발하는 곳이었다. 개소식 날, 박명숙은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 한감 치료로 지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곁에는 세진이 서 있었다. 한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두 여인이 이제는 깊은 신뢰로 연결되어 있었다. 소연은 단상에 올라 개소식의 비전을 발표했다. 이곳은 단순히 재활의 공간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고통을 넘어 새로운 꿈을 꾸는 공간입니다. 저처럼 상처를 겪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청중석에는 업계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고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세진은 단상 위 딸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지켜보지 못한 세월이 이제는 눈앞에서 빛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직원들이 하나둘 떠난 뒤 건물에는 3사람만이 남았다. 옥상 정원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명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아이를 안고 도망칠 때 너무 두려웠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세진은 명숙의 손을 잡았다. 나 역시 후회와 죄책감으로 살았다. 이제라도 이렇게 만난 게 다행이다. 소연은 2사람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이 3사람을 하나로 묶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재활센터는 첫 환자를 맞이했다. 사고로 손을 다친 젊은 미용사였다. 소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환자의 눈빛에 희망이 번졌다. 그 순간 소연은 자신이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윤세진은 사무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환자를 안내하는 소연의 모습은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똑같은 열정, 똑같은 꿈.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가족과 함께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3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3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그 길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퍼져나갈 것이다. 서울의 하늘 위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윤세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야 비로소 시작이구나. 그녀의 곁에서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명숙은 따뜻한 눈빛으로 2사람을 바라보았다. 가족의 의미가 다시 쓰이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드림 코스메틱의 새로운 시대가 그들의 손으로 열리고 있었다.